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시장이 외국인 주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동시효과 때 옵션 만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판에 좀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옵션 만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는데, 문제는 외국인의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6천억씩 사고 일부 팔고 다시 매수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렇게 매수를 나가고 있다. 선물 시장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많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일부 매도는 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콜옵션 시장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환율 문제가 좀 불거지긴 했지만 결국에 환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원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환율과 그다음에 주식으로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많이 사는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코스피 종합지수도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고 있어서 약간 숨고르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지만 추세적인 변화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반등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 122선 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꼬꾸라질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나빠 보이지 않아요.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APR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520억을 사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던 APR 주식이 상당히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짱대 양봉, 거래량이 터지는 짱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특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주역에는 외국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점점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LIG 넥슨 역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장중에 플러스 20%가 나왔죠. 그만큼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LIG 엑스원은 보시면 올랐다 떨어졌다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해 보시면 수익 내기가 어려운 그런 종목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짱대 양봉이 나왔고 1개월 동안 외국인이 약 1,900억의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만 550억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이 좀 집중 매수하는 종목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의 대형주라고 하지만 본인들의 눈에서는 그렇게 큰 시가총액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봤을 때는 뭐 10조, 5조 와 크다 그러지만 걔네들 눈에서 볼 때는 중소형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쪽으로 적극적인 매수가 나설 것이고 앞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들은 아직까지 동참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기관도 순매수 동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시장으로 바뀔 거예요, 수급이. 그러면 종합지수도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급 변화 보세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이렇게 해서 개인만 파는 이런 수급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종합지수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퐁당퐁당 장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 주식이 안 올라간다라고 해도 좀 기다려 보시면 올라갈 겁니다. 오늘 장 막판에 2차전지 섹터들도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들은 오늘 화장품 sek터를 이렇게 많이 샀죠. 그러니까 오늘 화장품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이렇게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컨트롤하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기관이 다시 매수에 동참하면서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 언제
언제든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새벽이죠. 예, FOMC가 있었는데 역시 동결했습니다. 예상대로 동결을 했고, 파월은 관세 때문에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동결을 해야 된다.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트럼프 압박, 예, 면담 요청도 안 하고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원래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었는데 동결로 올라갔어요. 지금 분위기가 아직은 관세 때문에, 예, 저기 인하하기는 좀 어렵고, 7월 달부터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하반기에 좀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 예, 관세입니다. 관세가 해결이 돼야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일부터, 예, 10일부터 예, 재무부가 중국과, 예, 상당한 진전을 갖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는 일단은 뭐 간보기 하겠지만 결국에는 10일부터 중국과 관세 협정을 할 거고, 요게 이제 해결이 돼야 바로 금리 인하가 됩니다. 트럼프는 역시 또, 예, 145% 관세 선제적으로 인하하지 않겠다라고 또 여기 뭐 협상의 기술을 펼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간이 트럼프에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국과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좀 진척이 좀 빨리 된다 그러면은 뭐 6월 달 동결해도 7월 달부터는, 예, 좀 관세적인 문제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5월 29일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냐, 예, 분위기는 인하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 파월이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할 거냐, 금리 인하에 대한 저기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차이는 나긴 하지만, 예, 보시면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꽤 나거든요. 지금, 예, 1.75% 차이 나는데 여기서 0.25 하면은, 예, 거의 2%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있겠느냐, 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글쎄 하늘에서는 상당히, 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될지는, 예, 월말에 봐야 되겠죠. 6월 또 초에 또 정권 또, 예, 변경이 좀 있을 것 같아 갖고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새로운 악재인데, 관세의 답은 뭐냐? 결국에는 환율 전쟁이다. 예. 제2의 플라자 합의 공포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시겠지만 플라자 합의, 그 옛날에 그 90년도에 제일 잘 나갔던 일본이 거의 지금의 중국처럼 미국을 완전히 잡아, 예,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그래서 너무 수출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나니까, 야, 너네 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야, 이거 너네 너무 환율이 지금 저기 된다, 환율을 좀 떨어뜨려라, 예, 엔화를 고평가시켜라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했던, 20년 더 됐죠? 한 30년, 네, 잃어버린 30년이 일본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세 이후에 환율을, 요게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예, 환율을, 상대국의 환율을 강하게 만들어서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도 다른 나라들, 한국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예, 대만도 그렇고. 얼마 전에 대만 때문에 그냥 한번, 예, 비상정책 움직였지만 한번 제 생각에 좀 테스트 정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결국에 1,300원대까지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환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예, 한 원화로 바꿔놓으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니까, 예,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차 하면 환차 이익이 생기겠죠. 예, 환차 이익. 그걸 또 주식으로 사놓으면 어떻게 습니까? 주식 평가 차 이익이 생기겠죠. 이래서 둘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가지고 요즘에 말이 많은데, 공매도로 성공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PBR이 0.8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러다가 쇼커버 터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 이후에는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은 우리나라는 1,300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좀, 예, 매수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좀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뭐 어떤 변화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좋은 장세가 올 확률이 높아진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 주가인데 계속 좀 횡보하고 있어서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옵션 만기 때문에 좀 한 1% 이상 떨어졌는데 이런 건 큰 의미 없어요. 다음날 다시 회복되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의 그 시장이 좀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소외됐던 종목들 그리고 좀 안 올라갔던 것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전체적인 순환 상승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옵션 만기가 이제 되면서 올 6만 주까지 매도했다가 동시효과 때 기관이 좀 매수하면서 이렇게 매수가 유입돼서 낙폭을 조금 이제 줄였어야 되는데 워낙 매도가 심해가지고 하락을 했지만 이런 거는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신한증권 엄민영 애널이 이제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에 대해서 비교한 건데 할로자임은 2021년 6월이죠. 21년 6월이 마지막으로 계약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4년째 신규 계약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17년 12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자회사 알렉시온이거든요. 알렉시온은 헬로자임하고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알테오젠하고 계약을 했다라는 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세는 알테오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할로자임 쪽이 계속해서 특허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리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갈 건데 그렇지 않고 알테오젠의 계약 이력을 보면 이렇게 아까 17년 이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로자임은. 그런데 우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노피, 뭐 산도주, 버크, 산도주, 다이치 산교, 아스트라제네카. 얼마 전에 또 N2 얘기가 나왔죠. 다이치 산교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N2가 상당히 연정간에까지 나올 정도로 좋았다. 근데 이거를 SC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결국에는 알테오젠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올해 신규 계약 건수를 2건 이상 올해 하나 터졌죠? 아스트라제네카 하나 터졌기 때문에 최소한 2건이니까 하반기 내지는 곧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기준으로 특허와 관련된 조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에게는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하반기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알테오젠의 지금의 어떤 이런 박스권에서 좀 뭔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시장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이 난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시장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크게 뭐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할로자임이 주가 상승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주목하셔야 될 게 호실적. 그러니까 할로자임이 잘 보세요. 할로자임이 2021년 이후로 더 이상 신규 계약이 없습니다. 없는데 로열티를 받았겠죠. 그죠? 로열티를 받았겠죠. 로열티를 받으니까 실적이 좋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할로젠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그 말해주는 게 앞으로 알테오젠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로자임처럼 이렇게 계약을 계속 했고 여기서 로열티가 이렇게 꾸준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할로자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 특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테오젠도 이렇게 이거 똑같이 할로자임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특허와 관련된 노이즈를 좀 벗어나면서 돈이 전체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올 10월 달 연말까지 돈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들어와요. 최소 5년 동안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그런 회사다라고 보면 지금의 알테오젠의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에 민감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오늘 뭐 APR이 뭐 그 LIG 넥스원이
뭐 50% 이상, 뭐 80% 이상의 그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였는데, 예,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주가가 발표할 때마다 예, 계속 올라갈 건데, 예, 50%에서 100%씩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발표가 나올 건데, 지금 가격에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메커니즘 알고 계시면 뭐 장중에 흔들리거나 막판에 뭐 프로그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예, 그냥 부동산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갖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뭐 6월 달이든 뭐 추가적으로 임상 그 기술 수출해가지고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뭐 30%든 반이든 좀 팔아가지고 좀 안 올라간 거 있잖아요. 지금 저희 매집한다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거. 예. 그쪽으로 갈 생각이에요. 연말 안에 쇼부 났거든요. 그거는 빠르면 10월 달에 쇼부 납니다. 그래서 그게 터지면은 그게 탄력이 좋을 것 같아 갖고 제가 그거 딱 계획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테오젠이 좀 더 빨리 올라서 슈팅이 터지면 그거를 좀 일부 정리해 갖고 그거 가지고 좀 덜 올라간 그쪽으로 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어제 그거 말씀드렸죠. 예, 유망주 바이오 기업. 예,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좀 괜찮게 갈 거예요. 왜냐면 예, 세계 유일한 예, 제약을 만드는 약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독점이라는 게 상당히 주가가 세게 가거든요. 독점될 확률이 높고 임상이 그 허가가 될 확률이 품목 허가 나올 확률이 예, 거의 뭐 99% 이상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회사도 좀 많이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갖고 하여튼 좀 슈팅이 좀 나오면 좀 수익 실현해 갖고 이쪽으로 조금씩 편입을 해갈 계획이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못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 결국에는 예,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좀 먹을 확률이 높아요.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외국인 기관이 사는 그런 시장이면 아무래도 먹을 확률이 높은 장세 아닙니까? 그죠? 예. 순서는 있겠죠. 이게 먼저 올라가고 저게 먼저 올라가고 요 차이인 거지. 예,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너무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에서 나스닥이 한 1% 정도 올랐네요. 나스닥 선물 1% 정도 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그 실적 시즌이어 갖고 거의 마무리되긴 했지만 실적 시즌이어 가지고 거의 노이즈도 마무리되고 관세 문제는 10일 이후에 어떻게든 이제 완화되는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금리 요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도 좋아지고 상당히 좀 좋은 하반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트럼프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아시겠죠? 원달러 환율 얼마 간다고요? 1300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1300원 밑으로까지 떨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예, 충분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도 환차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물론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는 별로 안 좋겠지만 아무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인 거죠. 하여튼 뭐 그래요. 뭐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니까 외국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외국인의 매수세는 더 강하면 강해지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